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언제나 하나. 여러분, 진실을 찾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한 게 정말로 행복을 위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신 분이 되세요. 호이 호이. 안녕하세요. 명탐정 코난의 성우 김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지금까지 네.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했고 네네. 대표적인 캐릭터를 혹시 목소리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소리요. 대표적인 캐릭터는 제가 또 명탐정 코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와. 네. 코난의 김선혜입니다. 다른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그 선남이. 선남이. 선남이 대사가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선남이는 뭘 했지? 아리한테 너는 난로 같은 친구야. 너를 보면 마음이 따뜻하거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기억이 선남이 같나? 선남이가 약간 흥분하면 코난처럼 들리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때 선남이 캐릭터를 약간 보이시한 친구로 잡았던 거라서 네. 그 친구를 지금 들으면 약간 진지한 코난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성우는 네. 어쩌다가 하게 됐고 코난 성우로까지 이어졌나요? 성우는 어쩌다라기보다 전 진짜 어릴 때부터 꿈이 성우였거든요.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부터 꿈이 성우였고요. 성우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우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경쟁률을 뚫고 너무 감사하게도 투니버스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투니버스 4기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프리가 풀리고 나서 명탐정 코난이라는 정말 좋은 작품을 1기는 KBS에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2기를 투니버스에서 다시 시작한 더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너무 감사하게도 코난의 역으로 캐스팅이 됐죠. 그때 선배님이 또 1기에서 코난 역할을 하셨던 선배님이 캐나다에 잠깐 가 계신 이유 그런 걸로 인해서 코난을 새로 캐스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PD였던 석종서 PD가 너무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저를 캐스팅해 주셔서 그때 이후로 제가 올해 19년 차? 20년 차 코난 역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면 네. 성우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성우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언젠가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대가 좀 강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은 월드컵 경기였는지 무슨 축구 경기를 보러 가서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중요한 녹음인데 녹음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디 극장에 뭐 영화관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경기장 직관을 가더라도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되겠다. 몸은 흥분해서 소리는 지르지만 소리는 절대 지르지 않고 되게 이렇게 립싱크로만 막 소리를 지르는 그렇게 뭐 경기를 직관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극장판 시사회를 갔는데 어떤 시각장애인 친구분이 한 분 오셨는데 여러분이 좀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덕적 잡으면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행복하고 따뜻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행복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정말 크게 남아요. 네네네. 제가 박영랑 성우님의 네. 그 인터뷰를 봤는데 네. 박영랑 성우님께서는 네. 뭔가 집에 손님이나 아니면 불청객 같은 분들이 오면 네. 엄마 있니? 그러면 없는데요? 라고 짱구 목소리로 한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네. 그런 코난 목소리로 인해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나요? 코난 목소리 제가 조금 흥분하면 그러니까 약간 코난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 흥분하면 이제 코난 목소리로 좀 조용히 해 이러면 이제 코난 목소리가 나오니까 조심해라 얘들아.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진정시키죠. 너희 엄마 화났다. 코난 목소리 나온다. 약간 좀 그런 거? 네네네. 근데 네. 뭔가 부모님들은 네.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만화를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성우님께서는 어떠세요? 제가 또 애니메이션 더빙하는 성우로서 제가 막지는 않습니다. 보게 놔둬요. 코난도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요즘 친구들이 워낙에 똘똘해서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정화작용을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 거르고 알아서 더 뭐 이건 나쁜 거다 좋은 거다를 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뭔가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코난이라는 게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해결이 돼요. 맞아요.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해결이 되니까 그 안에서 선과 악이 항상 뭔가 딱 대립하면서도 항상 정의가 이기는 쪽으로 끝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코난이 범죄를 몰고 다닌다 아, 라는 말이 있거든요.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얘가 쫓아다니는 거죠. 음. 얘가 어딜 가서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난다기보다 아 이게 그거긴 그건가?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코난이 이렇게 쫓아가죠. 네, 자기가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해결하잖아. 그치. 결국엔 그런 갱간이에요. 네. 제가 짤을 봤어요, SNS에서. 네네. SNS 짤이 네. 이제 더 이상은 코난이 숨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다 맞아요. 보이는 데서 한다. 근데 꼭 그쵸. 요즘 옛날에는 조금 뭐 기둥 뒤에 숨거나 네. 의자 뒤에 숨거나 항상 유명한 탐정님의 안 보이는 곳에서 좀 숨었는데 요즘에는 좀 누가 봐도 보일 것 같은데? 라는 곳에서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극중 설정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엔 안 보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 네. 슬럼프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네네.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한 성우님만의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한 방법은 자기 일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슬럼프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못 해냈을 때 오는 게 슬럼프인데 그게 슬럼프에 빠졌더라도 너무 힘들고 제가 오늘 뭐 녹음을 해서 망쳤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슬프거나 이랬을 때 오늘은 힘들고 너무 괴롭겠지만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다시 제자리로 탄력 회복성이 좀 있어야지 계속 그 감정을 계속 그 다음날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잠깐 그 힘든 일은 너무 그렇다고 그냥 묻고 넘어가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힘들 땐 좀 힘들어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죠. 발성도 배우고 뭐 노래도 배우고 그리고 제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 수련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난 성우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죠. 한 가지 캐릭터 이미지로만 네. 굳혀서 사는 게 네. 뭔가 아쉽진 않으세요? 아쉬울 수도 있죠. 코난 성우로 더 많이 알아주시고 그런데 그래서 또 제가 코난 성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인 여자 역할을 했다거나 어떤 소녀 역할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코난이라고? 또 반전인데? 이런 반전 매력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코난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 정립되어 있게 확립되어 있긴 하지만 성우가 돼서 그런 캐릭터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하나쯤은 있다는 게 전 행복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행복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코난 성우 네. 또 성우로서 네. 느끼는 베네핏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베네핏? 요즘에 너무 그 코난을 좋아하시는 친구분들 많은 팬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코난 성우라고 어디 가서 제가 막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번 극장판 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판에 항상 나오는 이제 코난이 소리 지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빡 하고 기합을 넣는 장면에서 제 옆에 분이 헉 하는 걸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헉 하는 거에서 이건 베네핏은 아니지만 그냥 저 혼자 느끼는 마음의 어떤 행복감? 베네핏이라는 게 사실 그게 아닐까요? 제가 행복하면 그게 베네핏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네. 코난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독자들이 네. 어느덧 어른이 됐어요. 맞아요. 어른이 되셨어요. 네. 너무 제가 또 이번 극장판 얘기를 또 하게 되지만 한 2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비세계 탄환 작년이랑 올해 한 2, 3년 동안 극장에 못 갔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제가 극장에 가서 느낀 건 어린 친구들보다 20대, 뭐 30대까지도 그런 좀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극장 안을 메워주시더라고요. 그거에 약간 어머 물론 제가 세월이 들어서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에 와 정말 약간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제가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베네피트인 것 같아요. 너무 그분들의 추억에 제가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게 누군가의 추억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성우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만화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그렇죠. 그때 만화 성우분들을 네네. 동료로서 만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저 강수진 선배님 너무 좋아했고요. 그때 뭐 천재소년 두기, 네.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박영남 선생님이 하시던 또 시리즈물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케빈은 12살이라는 정말 제 초등학교 때 보던 실사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분을 또 제가 짱구는 안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뵀을 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강수진 선배님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팬으로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과 이렇게 작품을 십몇 년 동안 같이 한다는 건 전 성공한 덕후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네. 코난의 목소리도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요. 바뀌었죠.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제가 초기에 코난은 아직 제가 전속 때도 사실 남자 역할을 이렇게 진중한 남자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뭔가 좀 되게 뚱뚱하고 막 되게 이런 좀 약간 캐릭터성 있는 지나가는 역할로 남자아이를 했던 거지 이렇게 메인 역할로 주인공으로 남자 남자 역할을 했던 적이 없었던지라서 초기에 코난을 할 때는 어떻게든 최덕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조금 귀엽고 그런 소리를 좀 따라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소리가 사실 제가 좀 얇았어요. 근데 제가 선배님 거를 따라 한다고 해서 따라 해지지도 않고, 그러면 뭔가 변별력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귀여운 게 안 된다면, 나는 귀여운 게 좀 덜 된다면, 나 좀 진중한 캐릭터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계속 고민하고, 뭐 발성도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제가 톤이 굉장히 높거든요. 흥분하면 괜히 높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좀 신경 써서 계속 낮은 톤으로 이렇게 중저음으로 계속 내리려고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소리가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그때보다는 두꺼워지지 않았을까? 두껍진 않지만 그때의 얇음보다는 조금 더 얇음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들어도 5기, 6기, 뭐 한 7, 8기 정도까지의 코난은 약간 얇은 소리였다면 지금은 얇은 소리와 약간 그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소리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혹시 코난의 네. 결말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알면 안 돼요. 끝이 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알고 계세요, 기자님? 저는 잘 모르는데 그쵸. 다른 팬들이 네. 코난의 결말을 추측하기로는 네. 세모, 뭉치, 아름이가 네, 다. 검은 조직이라고. 그리고 그거는 작년에도 녹음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라운 박사님이 다 조장해가지고 뭉치, 세모, 아름이가 그러니까 뭐 아름이는 베르무트고 뭉치는 워커고 뭐 세모는 진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사실은 검은 조직의 멤버들이다라고 얘기를 농담처럼 한 적이 그런 짤을 보고 녹음하면서 진짜요? 막 이러면서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코난의 결말이 나지 않기를 이번에 극장판 때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코난이 끝나면 어떨 것 같냐고. 알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절대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만화책으로는 이번에 100권이 됐잖아요. 101권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중간에 100권이 끝난다고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근데 100권에서 제가 100권을 봤는데 며칠 전에 100권에서 끝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떡밥을 회수하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성우라는 직업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소리를 써야 되는 직업이라서 조심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가장 취약한 직업군 중에 하나인 게 마이크를 같이 쓰니까 마이크를 같이 써야 돼서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진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각 녹음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녹음 방식은 다 같이 녹음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녹음해요. 개별적으로 녹음을 하고 뭐 마이크가 한 석 대 있으면 한 3명 정도까지 한 사람당 한 마이크
한 사람당 한 마이크를 쓰게 하고요. 저희 투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독 도구가 다 있어요. 녹음 끝나고 나면 소독 도구로 다. 한 사람 끝나고 나면 한 팀이 끝나고 나면 소독 다시 다 하고 다시 다른 팀 들어가고 그 팀이 끝나면 또 소독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죠. 저희 방송사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 그리고 녹음실도 가면 소독약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에 이렇게 씌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굉장히 노력을 했죠 방송사에서. 예. 근데 이제 오미크론 때 이제 약간 그때는 조금 확진된 사람들도 좀 있었고 저도 오미크론 때 좀 확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취약한 직업군 치고는 정말 훌륭하게 뭔가 방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우라는 직업도 아까 함께 녹음을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성우님에게 동료의 의미는 뭐예요? 동료의 의미는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 너무 좋은 게 지금 코로나 얘기 말씀하셨지만 약간 지금 조금 괜찮아진 상태에서 한 3명 정도 녹음을 하다가 조금 더 사람 수를 늘려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면 그저 좋은 거 있죠. 지금 얼굴 지금 감독님하고 눈 마주쳐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서로 딱 동료를 봤을 때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 1년 만에 본 사람도 어제 본 사람처럼 너무 행복하고 녹음 시간이 굉장히 우리는 항상 조용해야 되거든요. 떠들면 안 되잖아요. 녹음할 때.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그리고 이제 NG가 나면 어떻게든 막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PD가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뭐라고요? 막 이렇게 동료라는 건 사실 함께 같이 뭔가를 하는 사람을 이제 동료라고 하는 건데 그냥 보면 웃음 나고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죠. 동료를 보면. 네. 코난이 약을 먹고 네.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코난처럼 네. 약을 먹고 네. 하루 동안 네. 원하는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코난처럼 약을 먹어서 어려진다기보다 조금 더 젊어진다면 코난을 처음 시작했던 첫 시즌, 뭐 2기 요때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코난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러면 네.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네. 어려질 수 있다. 어려질 수 있다? 네. 네네.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나는 정말 많은 걸 갖고 있고 뭔가 능력치가 있는데 어려서 제대로 못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그 정신적인 네. 나이? 네, 정신적인 나이. 네, 그런 것들 다 네. 몸이랑 네. 그런 것만 어려지고.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그거잖아요. 네. 이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난처럼 똑똑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정신 상태 그대로 어릴 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로 갔다면 그래도 천방지축이었을 것 같은데 그닥 뭐 진중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성우님의 네. 초등학생 김선혜는 네.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리고 아빠가 군인이셔가지고 제가 좀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경상도에서도 살고 전라도에서도 살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전에서 살게 되었는데 조용한 친구는 아니었죠.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계속 뛰어다니고 활달했던 것 같아요. 뭐 고무줄 놀이도 많이 요즘 친구들은 고무줄 놀이 이런 거 안 하시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뭐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자마자 바로 운동장 나가가지고 오징어 게임하고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을 드라마로 네.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오징어 게임을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도 정말 과격하게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조용한 친구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제가 좀 웅변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웅변 대회 나가서 좀 상도 좀 타보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선혜에게 네. 코난은 어떤 존재예요? 김선혜에게 코난은 굉장히 애증의 관계죠. 코난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코난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일이 요즘에 이제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뭔가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겨내야 되는 캐릭터가 코난인 것 같고 또 그걸 이겨냈을 때 또 행복감을 주는 게 코난인 것 같기 때문에 코난은 제가 코난의 분신인가? 코난이 나의 분신인가? 뭐 네 그렇습니다. 만약 힘들었던 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난을 잘
표현하고 있을 것인가, 제가 잘 코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코난 할 때마다 항상 뭔가 막 압박감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긴장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코난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럼 제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나? 그냥 뭔 말을 해도 코난처럼 들린다는데 이렇게 요즘에 약간 제가 코난에 동화되어 가는 듯한, 무슨 약간 말투에도 코난 말투가 나온다고 하는 걸 보니 요즘엔 많이 코난스러워진 것 같아요. 성우 입장에서는 그런 게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이겠죠. 그리고 코난 만화책을 봐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플레이 된다고 하시는, 그런가요, 감독님? 감독님도 그러시대요. 카메라 감독님도.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성우라는 직업이 사실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사실 기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야지만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캐릭터로 여러분들의, 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제 목소리가 생각이 나고 플레이가 된다는 건 성우로서는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성우분들은 뭔가 실제 나이보다 네. 젊게 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성우님도 그러세요? 목소리가 사실 제일 늦게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하는 캐릭터들이 제 애니메이션 뭐 진짜 뭐 초등학생,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초등학생 역할을 했다가, 아니면 제 나이와 맞지 않은 뭐 20, 30대 여자를 했다가, 뭐 17살 소녀를 했다가, 이렇게 나이를 아우르면서 좀 젊은 어떤 세대를 역할을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뭐 엔돌핀이 솟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덜 하니까 외모적으로도 좀 덜 나이 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우리가 애니메이션, 순수한 애니메이션 이런 속에 살다 보니 약간 거기에 우리가 좀 젖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 좀 젊게 사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을 제가 봬도 정말 그 나이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멋스럽고 굉장히 패셔너블하신 분들도 있고,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젊은 감성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나이에 어떤 캐릭터를 녹음한 게 아니라 본인의 나이보다 적어도 막 몇십 살, 20, 30살, 한 3, 40살 어린 캐릭터를 하려면 그 세대의 감성을, 정서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서를 알기 위해서 그 정서를 계속 생각하고 그들의 정서를 관찰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실제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 정서를 좀 알다 보면 젊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코난이 항상 진실은 언제나 하나. 네. 한번 해주시면. 네. 내 이름은 코난. 진실은 언제나 하나. 와. 그러면 네. 코난이 항상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데, 네네. 성우님께서 뭔가 한 가지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한 가지의 진실이요? 그거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을 알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제가 어떤 의혹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진실을 알고 싶은 거. 성우님에게 네. 행복이 주는 건 뭐예요? 왜냐면 그 헬로 미스터 마이 헬로 미스터 마이 예스터데이. 네네. 거기서 그 행복의 의미를 내게 가르쳐줘.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행복의 의미를 내게 가르쳐줘. 행복의 의미가 뭐냐고요? 행복이라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이 좋으면,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기분 좋고 이러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자신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럼 또 가족하고도 또 사이가 좋을 것이고, 뭐 그런 게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런 거. 네. 성우님에게 네네. 행복을 주는 건 뭐예요? 행복을 주는 건 제가 성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가족이 중요하죠. 저희 가족, 저희 뭐 남편, 아이들,
이런 뭐 부모님이랑 다 같이 건강하고 뭔가 각자 제자리에서 가족들 각자 제자리에서 뭔가 자기 일들을 열심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제게 행복의 의미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이스크림. 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녹아버린다 생각해요. 이분 진짜 멋있네. 나도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싶다. 멋있는 말이 없어. 아 진짜. 네. 그러면 네. 성우뿐만 아니라 배우 등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성우님 그 김선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겠죠. 제 의지가 없다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뭔가 성우로서도 제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고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배우로도 활동하고 싶다는 제 의지가 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성우님께서 네.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직업병은 사실 그리고 그 직업병이 네. 일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엄청 많죠. 일단 아이들이 발음이 틀리면 그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그 발음 틀렸잖아. 그러면 굉장히 딸이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발음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딸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약간 맥락을 끊는 듯한 발음 가지고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거슬려요. 드라마나 예능을 봐도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약간 받침을 잘못 발음하거나 이렇게 뭐 국외음화, 뭐 자음동화 이런 것들을 약간 발음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거슬려요. 그래서 약간 고쳐주고 싶어요. 그게 성우들의 어떤 직업병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러면 혹시 직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몇 점이고? 최상이죠. 네, 최상이죠. 제가 정말 어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직업을 너무 감사하게도 성우에 합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5점보다 더 뭐 몇 배. 네, 몇 배로 저는 최상의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우라는 직업을 네. 누군가 길을 가면서 묻는다면 네.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성우의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성우의 길을 가라고? 아니,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성우라는 직업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으시다면 그 성우가 됐을 때 만족도는 정말 최상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연습하시고 충분한 그리고 늘상 뭔가 자기 자신과의 어떤 자기 자신이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 끝에 정말 성우가 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행복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텐데 성우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또 시작이긴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자기만의 캐릭터를 또 구축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성우라는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우가 꼭 되셔서 같이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네. 코난 비세계 탄환이 네네. 개봉이 1년 미뤄지면서 네. 할로윈에 네. 그 신부도 덩달아 미뤄졌는데 맞아요. 성우분들이 더빙 하실 때 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네. 감정의 검보다 네네. 좀 덜 촉박하게 녹음했다던가 네. 하는 변화가 있나요? 근데 뭐 물론 개봉이 1년 늦춰지기는 했지만 극장판은 사실 항상 개봉하기 한 두세 달 전? 몇 달 전에 녹음을 해요. 그래서 급박하게 녹음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감청의 권이나 비세의 탄원이나 할로윈의 신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개봉이 1년 미뤄졌다고 해서 뭐 1년 전에 녹음을 미리 해놨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봉 시기에 맞춰서 몇 달 전에 녹음을 해서 뭐 한 두세 달 좀 촉박하게 한다 하더라도 뭐 한 달 반? 이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시간의 여유를 갖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전하고 사실 달라진 거는 없고요. 단지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작년에 비세계 탄환 같은 경우에는 개봉 자체가 아예 1년 미뤄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1년 미뤄진 거기 때문에 전 세계 동시 개봉이 될 수 있었던 게 작년에 비세계 탄환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다시 또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간 게 일본에서 4월 달에 개봉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녹음을 그 뒤에 하기 때문에 동시 개봉을 할 수가 없었던 거 말고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극장판은 또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같이 녹음하지 않아요. TV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명, 4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극장판은 굉장히 세심하게 립싱크 길이도 맞춰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극장판은 항상 혼자 녹음했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녹음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립싱크를 맞추고 감정선을 계속 잡고 이렇게 녹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녹음을 하죠. 그러니까 그날의 다른 더빙들에 비해서 극장판 녹음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고서 녹음을 해요.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한다. 네, 맞아요. 라고. 코로나 이후에 네. 첫 오프라인으로 네. 팬들과 만났잖아요. 어땠어요?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로의 집행인 이후로 이렇게 시사회, 극장에서 시사회를 하는 건 이제 제로의 집행인 이후로 한 3, 4년 만에 처음 하는 건데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제가 시사회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그 사이에 2, 3년 동안 이제 극장에서 못 뵈서 그런지 더 반갑고 더 많이 환호를 해주셨고 더 적극적으로 뭔가 막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행복하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너무 설렜었는데 설렌 마음이 정말 행복으로 너무 막 이렇게 듬뿍듬뿍 덧대어져서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죠. 제가 네. 놀랐던 게 네. 도서전 때 네네, 도서전 때 뵀잖아요. 네. 처음 뵀었죠. 그때 네. 인터뷰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도서전 때 네. 그 엄청 유명하신 네. 작가님, 한강 작가님이나 맞아요. 네, 맞아요. 김영하 작가님 계셨었죠. 다른 부스에 네. 계셨었죠. 저는 사인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셨구나. 그런 사인회보다 네. 성우님 강신 선배님이랑. 네, 네. 했던 그 토크 때 네.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또 그분들 부스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거의 엇비슷해서 그랬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감사하네요. 사람들이 네. 그 다른 분들도 네. 여기 작가 행사인데 책 행사인데 아, 그러게요. 네. 그렇구나. 그래도 저희 책 읽었잖아요. 네. 선배님이랑 저랑. 그래서 성우님에 대한 네. 그런 인기가 네. 대박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아까도 그 추억을 같이 했던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 코난을 봐왔던 그 어린 초등학생 그리고 10대였던 친구들이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그런 자리에 마음 놓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분들이 뭔가 굉장히 큰 환호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10대 친구들도 또 같이 와주시고 하니까 코난의 캐릭터의 힘이 이렇게 큰가? 제가 이렇게 환호를 받아도 되나? 너무 감사하고 와 약간 진짜 행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붕뜬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무 자만을 갖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자중하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 둘째 날 같은 경우는 국제도서전. 네, 저는 그때도 갔었거든요. 그쵸. 첫째 날하고는 또 다르게 둘째 날은 주말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놀라하셨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다고. 저희도 굉장히 사실 그때 아시잖아요. 어수선했잖아요. 어떤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광장 같은 곳에서 저희가 한 거라서 그냥 오가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굉장히 집중해서 저희를 봐주시니까 선배님과 저를 봐주시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저도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딱 있었거든요. 진짜 제가 굉장히 떨렸거든요. 제가 낭독하면서 실수할까봐. 근데 너무 집중해서 제가 하는 에세이 낭독이라든가 선배님이 낭독하시는 에세이 낭독을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시니까 진짜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읽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추억은 네. 뭔가 어렸을 때 추억을 또 어른이 돼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성우님의 그런 삶의 원동력을 주는 추억들이 있나요? 추억들 저 아까 강수현 선배님 말씀도 드렸지만 그 천재소년 두기라는 그 옛날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 강수진 선배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건데 그런 옛날에 어릴 때 봤던 외화 시리즈? 제가 그때 성우분들을 알게 했던 어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에.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행복한 게 제가 그분들과 같이 또 한 공간에서 뭔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 추억이 현실로 다가와서 제가 한 공간에서 그분들과 제 추억 속의 어떤 그 인물들과 제가 한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되게 행복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비현실적인 이런 게 있죠. 네네네. 그러면 네. 성우를 하기 가장 잘했다. 성우를 하기 가장 잘했다? 네, 하는 순간이 있나요? 코난이란 캐릭터를 제가 하고 있으니 성우를 하기 얼마 잘한 겁니까? 진짜 잘하지 않았습니까? 코난이란 캐릭터를 만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성우가 돼서 이 코난이란 캐릭터를 만났고 이렇게 감독님도 만나고 기자님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정말 잘했다 생각하죠. 너무 잘했다 생각하죠. 만약에 네. 코난이 되어서 네. 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루라도 산다면.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너무 제가 약간 피 보고 이런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내가 코난이 된다면 담력이 좀 있는 코난이었겠죠? 코난으로 살아가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한 똑똑한 삶을 살아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올해 코난 이제 20기를 첫 녹음을 하고 왔는데 코난 키가 진짜 쬐끄맣잖아요. 어른의 뭐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오니까. 그래서 애가 문 여는데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 저런 문 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기는 해. 저렇게 쬐끄맣게 살아간다고? 근데 뭔가 코난으로 살아가는 거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 약간 스마트한 사람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거든요. 제가 똑똑한 사람에 대한.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유명한이랑 네. 미란이랑 네. 코난은 네. 어떤 사이 같으세요? 뭔가 계속 가족이지 가족. 유명한이 네. 구박을 하잖아요. 구박을 하는데 유명한 탐정님이 사실 코난을 구박하기는 하는데 말로만 그러시는 거지 사실 막 뭐 때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탐정님의 어떤 그냥 캐릭터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친데레. 예. 그리고 뭐 우리 집에 뭐 빌부터 사는 애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코난을 내쫓지 않고 항상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뭔가 챙기는 게 그게 챙기는 거잖아요 사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코난 도일이가 아닌 코난과 미란이와 유명한 탐정님은 이게 셋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둘리가 생각이 났어요. 고길동. 그쵸? 나도 그 생각했어요. 고길동 생각했거든요. 약간 유명한 탐정님은 고길동. 어릴 때 둘리를 봤을 때 고길동 진짜 싫어했잖아요. 어릴 때는. 진짜 정말 이렇게 둘리를 괴롭혀 했는데 지금 어른이 된 제가 봤을 때 제일 불쌍한 캐릭터가 고길동이야. 제가 작가님 인터뷰했거든요. 네. 김수정 작가님. 네네, 뭘 하셔요? 작가님한테 제가 네. 만약에 둘리, 네. 도너, 네. 또치가 네.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당장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제가 지금 코난이 그러고 있는 거군요. 근데 코난은 네. 사건에 네. 커리어에 도움을 주잖아요. 엄청 도움을 주는데 이제 유명한 탐정님은 모르시니까 그 모르시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밥 먹으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한 내 삶에서 먹는 거 가지고 구박하면 그거야말로 서럽잖아요. 근데 먹는 거 갖고 구박하시는 건 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유명한 탐정님이 코난 먹는다고 구박한 건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구박하는 거 아니야. 먹는 거 갖고 후하게 하시는 건 구박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성우님 집에 네. 코난 같은 애가 네네. 온다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보자. 잠깐만 생각해봐요. 지금 무조건 좋다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똑똑한 애가 오는데 와야지. 그리고 제가 딸밖에 없거든. 딸 둘이고 요런 아들 오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삶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 두 딸이 이 남동생을 굉장히 귀여워하지 않을까. 미란이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미란이가 네. 코난이 네. 남도일이었다는 걸 알면 네네. 어떨 것 같으세요? 미란이가 그걸 알면 미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슬퍼할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 남도일이
왜 이렇게 검은 조직 때문에 이렇게 몸이 작아져서 저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지 되게 코난을 애처롭게 볼 것 같기도 하고요. 미라니의 그 코난 세계관 안에서 그동안 내가 코난을 안고 뭐 목욕탕도 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놀랄 것 같은 그런 미라니 캐릭터라면 그런 장면이 꼭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네. 그 SNS에서도 네. 코난이 네. 코난의 정체를 미라니가 들키면 안 되는 이유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미라니가 곤란해할 것 같아. 미라니의 표정이 보이고 현진 선배님의 목소리가 저절로 들리네요. 그쵸? 어떻게 반응할지 미라니가 이게 바로 나올 거야. 내가 그 앞에서 입은 수영복은 어떻게 할 거며 막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네. 진짜 결말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아 코난의 정체를. 코난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네. 안 돼 결말 나면. 언제나 저의 결말은 하나. 나면 안 돼 결말은. 저의 진실은 하나입니다. 코난의 결말은 나지 않아야 된다. 나의 진실은 나의 진심은 그거예요. 네네. 그러면 네. 인생을 만화로 만든다면 첫 더빙과 네. 마지막 더빙을 네. 뭘로 하고 싶으세요? 애니메이션 중에 네. 인생의 인생의 애니메이션이 된다. 애니메이션이 된다. 응. 첫 더빙과 마지막 더빙. 첫 더빙은 물론 코난이 가장 중요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아따맘마의 선남이로 시작해서 정글은 언제나 맑음 뒤 흐림에 외다처럼 철없는 엄마로 그런 엄마가 되지 않을까? 철없는 엄마라기보다 뭔가 유쾌한 그런 엄마. 그리고 어릴 때는 굉장히 츤데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선남이가 커서는 커서는 이제 뭔가 진중함은 조금 벗어버리고 좀 더 뭔가 자기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유쾌한 외다 같은 엄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다가 이제 코난 같은 아들을 낳는 거죠. 코난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코난 성우로서의 네. 김선혜, 네. 또 엄마로서의 김선혜, 네. 사람으로서의 김선혜는 어떤 사람이에요? 코난으로서의 성우로서의 김선혜잖아요. 코난의 마인드로 정말 1년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마음속에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코난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코난이라는 캐릭터가 여기 뇌구조 말씀하시는데 코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코난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코난을 잘 표현하고 싶어하는 성우 김선혜,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으로서의 김선혜 말씀하신 거. 엄마로서의 김선혜는 뭔가 친구 같은 엄마이고 싶기도 하고 헌신적인 엄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무서운 엄마이기도 합니다. 또 엄격한 엄마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으로서의 김선혜요. 네. 사람으로서의 김선혜는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려고 이런 걸 내가 얘기해도 돼? 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유하게 좀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상대방을 좀 관찰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 뭔가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톱니바퀴가 서로 굴러가는 게 서로 잘 아귀가 맞아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삐딱하게 가려고 하지 않고요. 좀 약간 중도를 걸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튀지 않고 사실 중간이 사실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려. 네, 그리고 되게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막 이렇게 재밌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주로 어떤 친구들과의 얘기도 들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너의 입장에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해주고 이런 것도 사실 저는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네. 말이라고 하셨는데 네. 뭔가 말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성우님도 네. 말로 먹고 사는 네, 직업인데 네. 성우님도 어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네. 인생이 바뀐? 인생이 바뀐 건 아니지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아까 웅변대회도 좀 몇 번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하고 그리고 뭔가 웅변대회 나가고 하다 보니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목소리가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목소리가 좋다고? 목소리가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우를 꿈꾸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뭔가 발표를 시켰을 때 이랬을 때 목소리가 좋다고 그러시면서 웅변도 해보라 그러시는 거고 방송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넌 목소리가 참 좋아 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졸업생 친구들이 다 지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선을 졸업하면 내가 이제 이 예쁜 소리를 못 듣겠네 라고 하는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한마디 목소리가 참 좋다 라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우라는 직업에 좀 더 목소리가 좋다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되게 찾다 보니 성우라는 직업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더 성우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우님의 네. 꿈은 뭐예요? 꿈이요? 네. 저는 일단 코난 성우로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 뵙는 게 저의 1차적인 가장 큰 목표이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배우로도 활동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빈 씨 엄마 역할을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현빈 씨의 엄마 역할을 하기에는 뭐 이렇게 점점점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배우로서 뭔가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현빈 씨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배우로서 뭔가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꿈을 또 제가 살짝 꾸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행복의 의미라는 게 사실 여러분 제가 파랑새 얘기도 했지만 너무 멀리서 찾는다고 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쁜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그거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음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씩 바뀌는데 그게 또 어느 순간에 확 바뀌거든요. 손바닥 뒤집기인데 그리고 종이 한 장 들기인데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행복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긴 여정인데 일단 자기가 본인이 기쁜 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내가 그 뭔가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직업,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의 중심은 여러분이라는 거. 스스로 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걸 느끼시고 본인이 딱 행복한 기쁜 그 중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인터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근데 기자님이 말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요? 되게 멋진 말을 많이 하시니까 나도 멋진 말 하고 싶었는데. 네. 저도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